최저시급 얘기는 되게 서글픈 얘기인데 제 자신이 이제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 최저시급은 지금 현재 아마 6,030원이고 내년에 6,470원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은 제 생각에는 현재 경제 수준으로 10,000원 정도 돼야 된다. 지금 미국이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확 하면 너무 충격이 심하니까 저는 한 4, 5년 정도 텀을 두고 10,000원 정도에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저시급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고용하고 있는 또는 성남시 산하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올해는 7,000원 했고요. 내년에는 8,000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후년 그 다음에 정도에 10,000원 정도 되겠죠. 10,000원 정도 될 텐데 이게 이제 일반 기업들까지는 적용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딘가에서 시행을 하면 그 사회적 분위기로 인정이 돼서 점점 이제 압력이 높아지겠죠. 저는 한 10,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노동 문제 잠깐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OECD 우리 기준이 뭐 그밖에 없으니까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근무 시간이 많습니다. 일본보다 1년에 3달을 더 일한대. 2달, 3달 더 일한답니다. 그런데 평균 시급은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일은 막 최상급으로 많이 하는데 시급은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 하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임을 부정해요. 응? 다 자기 노동자 아닌 줄 알아. 근로자인 줄 알아. 보국 어쩌고 한국 신민의 어쩌고 하는 게 그게 원래 근로자거든요. 근로는 천황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래. 그냥 노동자인데 노동자임을 부정합니다. 노동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꾸 외면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노동자 하면 빨갱이가 생각나거든. 그거는 본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끊임없이 노동자는 빨갱이 이걸 입력한 거예요. 공무원도 노동자잖아요. 근데 옛날에 선생님도 노동자인데 선생님한테 노동자라 그러다 뺨 맞고 그랬어요. 내가 왜 노동자냐, 선생님인데. 선생님 노동자 아닙니까? 이런 선생님 계시죠?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라는 점에 대해서 부인할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당히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6,030원밖에 안 되는 이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220만 원 넘습니다. 226만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왜 진짜 시급 3,000원, 4,000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안 지켜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 위반을 하다가 노동부에 잡히잖아요. 밀린 거 주면 끝이야.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걸 어기잖아요. 고의로 어기면 징벌 배상이 있습니다. 너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것만 걸렸을 뿐이지, 너 걸렸으니까 그 주는 것 곱하기 수백 배의 징벌 배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을 안 지킬 생각을 안 해요.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개발해 놓은 무슨 아이템 다 우리나라 다 뺏어가잖아요. 뺏어가거나 뺏기거나 훔치거나. 이거 미국은 잘 안 해. 왜 안 하냐? 착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그런데 뺏어간 걸로 결론이 나면 징벌배상으로 뺏어간 게 수십 수백 배의 배상을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뺏을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 통째로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반하는 거 걸리면 그것만 주면 끝이에요. 처벌도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일주일에 5일 근무에 40시간 기본에 합의를 해서도 52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노동법이 돼 있죠. 그 이상 일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360몇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초과 시간만큼을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면 노동부가 계산한 경우로는 한 20만 원. 이 민간에서 계산한 걸로 최대치로 6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지 않나요?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추가로 새로 고용해서 쓰는 게 그 노동자들 연장 근로 시키는 것보다는 더 싸죠 원래 이론적으로. 연장 근로 하면 1.5배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노동자들을 신규로 고용하지 않고 자꾸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이런 거 시키고 있을까요? 답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 통계적 저희들 계산으로는 1.5배를 주는데 실제로는 0.8배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본급은 조금만 줘. 무슨 연말수당, 성과수당, 명절수당, 무슨 상여금, 무슨 상여금 종류가 그렇게 많아. 비정규적으로 주면서 요거를 통상임금에 빼버리는 거예요. 요걸 빼버려.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게 상여금 등등을 합쳐서 정규 고용하는 것보다 더 싸.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0.8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1.5를 주라고 돼 있는데 0.8을 주는데 문제는 노동부가 그것도 많다고 통상임금에서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하다가 이게 법 위반이다 노동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결국 법을 고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노동개혁 4대 입법의 하나입니다. 잘 몰랐죠? 여러분의 삶에 관한 건데 몰라. 왜? 노동이라고 하니까 안 본 거예요. 세금 주민세 4,000원 올린 건 열 확 받으면서. 네? 4,000원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요 52시간 초과해서 일한 그 회사 사장 잡아다가 한 명만 확 구속해버리면 다른 데 싹 없어집니다. 지금 당장도 대통령이나 노동부 장관이나 검찰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일자리 2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뭔 새로운 제도, 막 우아한 뭔가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현재 있는 거, 우리가 합의한 사실들만, 합의한 약속들만, 만들어진 규칙들만 제대로 지켜도, 공평하게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죠. 그걸 특히 센 인간들이 안 지켜. 약한 사람은 다 지켜요.